자,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지금 5% 그리고 8만 원 공방인데 일단은 전체 추이 부분이 꼬리가 좀 달려있긴 합니다만 주봉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면서 다음 주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뭐 교육용으로 1% 정도를 편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그 부분은 일단은 교육을 하면서 결정을 지어서 뭐 1, 2%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교육용 기준 들여다보고요. 지금 채팅방에서는 벌써 이미 이다운 연구원님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세요. 근데 매번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은 유료방에는 왜 안 올려드려요? 유료방이 더 우선순위지. 교육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 유료방 같이 올려드리세요. 네? 유료방을 위해서 무료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요 교육 내용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볼게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유무료 방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방향적인 뭐 교육이나 일방향적인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서비스를 잘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요. 일단은 11월 24일 날 상한가에 진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32번이 돼요. 어찌됐든 32번에 이제 이 상한가가 나왔고 10월 달에 16번 그 10월 달 16번 중에 금양이 10월 13일, 10월 28일 두 번의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요.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는 가장 이제 우리로서 현실적인 부분은 카카오페이의 11월 11일 날의 상한가. 그밖에 이제 뭐 개별 기준의 일동제약 그리고 한정기술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쪽은 일단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의 기준입니다.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예쁜 공디님이 이미 올려주셨었죠. 올려주셨었고 20일 날 일요일 날 올려주시고 나서 21일, 22일, 23일, 24일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추이 그러고 나서 24일 날 오후장에 상한가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 이제 전일 거래 이후에 오늘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확장이 됐었단 말이에요. 시가가 2.38.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한가 들어간 어제 뭐 레몽레인이나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대부 마그네틱의 시가총액이나 위주의 스튜디오의 시가총액이 그나마도 좀 월등한 그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쪽에서의 변동성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 2% 강세를 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 월요일장 기준에서부터는 오늘 장중에 코오롱 글로벌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려야죠. 저희 쪽에서도. 그 유료방이 됐든 무료방이 됐든. 그것을 올려놓은 연구원이 그냥 뭐 직원처럼 이거 한번 올려야지 이게 아니라 본인이 올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날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그럼 조정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고점 대비해서의 2, 3% 조정, 또 시초가 대비 2, 3% 조정, 그럼 차익 실현의 범위 이런 걸 설정을 잡아드려야죠. 대보 마그네틱은 어제 이제 1,000억을 넘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됐고 그 기준에서 이제 오늘도 또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거래대금이 터져준다면 그러면 움직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설정을 잡아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의 기준에 이런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거래대금의 기준 이 부분을
땡겨와서 올려드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상승률 기준에서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는 저 밑에서 잡으면 되겠다. 그거는 그렇죠? 어차피 시차를 두고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호롱 글로벌 기준에서의 교육 자료를 싹 다 갖고 올게요. 이게 이제 교육 자료를 제대로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 내용들 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상한가도 가고 뭐 올려드리고 다 했는데 결국은 기준점을 이제 설정할 때 이런 기준이 되겠죠.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대로 형성이 됐느냐 이런 내용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시간별의 거래가 맞고 그 다음에 시초가 대비 뭐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편입할 거냐, 거래대금은 어떻게 형성됐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상한가의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의 기준에 어디서 이제 기준 거래량을 얼마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서 대처를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다 같이 넣어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띄엄띄엄 우리 연구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보시는 이제 회원님들도 유무료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여러분들보다 이제 수익 변동성 수익을 월등히 내시는 분들이 부럽잖아요. 그분들은 정형화된 교육을 다 받고 대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형화된 교육이라는 거는 다시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교육 자료가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 자료는 정회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 무료로 드리는 교육 내용 이게 25강인데 최소 이것만 먼저 배우시고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18강부터 먼저 보세요. 기초부터 해서 실전까지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걸 보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윤정도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8강이니까 8시간인데 8시간조차도 투자를 안 하겠다 하면은 변동성 매매 하실 자격이 없어요. 8시간조차도 투자를 안 하겠다 하면은 연구원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연구원 할 건데 애널리스트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증권사 들어가세요. 응?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는 애널리스트 할 거 그러면 애널리스트 하세요. 펀드 매니저 하지 말고 매매하지 말고 내 입맛에 맞는 걸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수익은 뒤로 밀어 놓으셔야죠. 그죠? 결론적으로 대보마그네틱 이런 종목을 들여다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변동성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군들은 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군이에요. 거래대금이 다 실려 있는 종목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래대금이 월등히 이제 실려져 있을 때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예요. 상한가가 들어가서 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레몽레인이 상한가 가고 엔젯이 상한가 가고 대보마그네틱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드래곤플라이는 거래대금이 없어요. 뭐 점상을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 중에 대보마그네틱하고 레몽레인은 거래대금이 터져 있죠. 시가총액 순위는 그렇게 올라오지 못한 종목인데도 레몽레인은 시가총액은 작은데 거래대금은 2위. 하이드로 리튬도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았는데 걔도 거래대금 4위. 하나솔루션 우리 슈잉 종목에 가장 많은 비중에 하나솔루션 거래대금 3위. 근데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대보마그네틱 이런 종목이 1,500억이란 말이에요. 그 감흥이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감흥이 안 오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대보마그네틱이 시가총액이 오늘 추가적으로 4% 지금 올라와 있는 기준에 6,200억입니다. 그럼 기존의 상한가 가기 전에 뭐 6만 원의 기준이었다. 그럼 얼마요? 5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럼 1조가 넘는 종목이 231개 종목이 있는데
그 1조가 넘는 230개 이상의 종목에도 못 들어와요. 시가총액 순위 230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어제 7위였다? 모든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불기둥 종목 검색기로 이 종목을 포착해서 드렸다? 그럼 포착해서 드린 사람이 1순위로 책임감이 있는 거고 2순위로는 그걸 보고 매매를 하셨거나 그걸 보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개장 초부터 들여다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개장 초에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어저께부터 역순으로 쭉 보자 이겁니다. 9시 10분에 이렇게 PPT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9시 10분에 9시 10분에 어제 9시 10분에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이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드렸다. 올려드렸다. 그죠? 그렇게 해서 64,700원 10.98%에 잡아드렸다. 나머지 드래곤플라이도 있고 삼육물산도 있지만 이 두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데다가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 대형 포장 대보 마그네틱 그린 케미칼은 시가총액이 그나마 뭐 그래도 1, 2천억, 2, 3천억 뭐 하는 가운데 또 대보 마그네틱은 뭐 상한가 들어가서 5천억을 넘긴 가운데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터져 있었다. 그래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죠. 종목 검색해서 딱 튀어나왔는데 6개 종목을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 이상의 종목을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얘를 꼭 집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명분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거래대금입니다. 조금 이따 거래대금 보여드릴 텐데 개장 초부터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왜? 10.98%까지 올라왔다. 시초가가 아마 7% 갭상승이었을 거예요. 시가총액 5천억 수준의 종목이 7%의 갭상승.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작이 됐죠. 당연히. 그죠? 그 흐름 속에서 대보마그네틱 대형포장 그림 케미컬 조금 전에 올려드린 불기둥 종목 검색기 그 기준에서 이 세 종목 정도가 실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포착 가격 대비해서 5에서 뭐 17% 이런 등락률이 나왔어요. 대보마그네틱도 시초가가 7%였으니까 상한가 29.85%까지의 기준에서는 뭐 요 정도 10%, 11%또 15% 이런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이슈 불거져 있고 전체 시장에서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니까 기본적인 분석 저평가가 아닌데 어떤 뭐 이 회사의 가치 부분을 산정한다.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해요. 물론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주고도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가치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정할 때에는 결론은 저평가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술적으로 들여다놓고 봐야 된다. 그럼 수급과 심리를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63.20이에요. 그 대주주 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세일즈가 덜 돼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기관 수급이 이렇게 월등히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수급의 기준에서는 메이저의 수급을 해석하기 어려운 만큼 그 수급은 거래대금으로 기준을 잡자. 그래서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을 때 모든 관심이 집중돼서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그럴 때만 매매의 설정 범위를 잡자, 기준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 뭐 상장된 업체인데 2차 전지 쪽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이슈가 불거져 있는 거죠. 그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24일 날 상한가까지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수산화 리튬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을 한다. 이 내용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장성을 줄 수는 있어도 현재 기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예요? 아니면 뭐 이거 뉴스인데 뭐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느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내용 가지고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더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저 이슈 부분은 아 저런 이슈가 있구나. 저 명분을 가지고 움직임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금 보시면 이제 9시 10분에 이다운 연구원님이 이렇게 올려줬어요. 응?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교육할 때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연구원님이. 뭐 이렇게 봐도 본인은 어제 올렸어요라고 글을 써줬으니까 어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응? 한 번 더 다른 기준을 한번 잡아서 어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의 기준을 좀 다르게도 설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밑에 어제 올렸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리고 어제보다는 날짜를 써야 되겠죠. 주말에 교육을 한다. 그럼 똑같은 내용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또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럼 어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말의 경우는 24일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4일 9시 10분에 올려드렸을 때 원클릭 종목 검색기에서 올려드렸을 때 이러한 종목이 나왔다. 그 종목에서 이제 거래 대금을 쭉 비교하면은 그 중에 대부 마그네틱이 가장 거래가 터져 있었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9시 10분이면은 명확하게 요 봉입니다. 요 봉까지가 9시 10분이고 9시 10분을 넘어갈 때 여기가 돼요. 근데 이 자락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 음봉으로 형성이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음봉으로. 그래서 그 음봉이 다시 돌려져서 개장 초 이 고점을 넘기게 될 때 그때부터의 또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겠죠. 어찌됐든 이 원클릭 종목 발굴기 요 기준에서는 검색기 기준에서는 장중 실시간으로 종목이 떠요. 수식을 넣어놓은 그 내용대로 종목이 뜹니다. 그렇게 떴을 때 이 종목군들을 무작정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처럼 뭐 6개 종목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돼? 뽑아내야 되겠죠. 그 뽑아내는 건 누가 해드려요? 그렇죠. 이다운 연구원님이 해주시고 또 우리 연구원님들이 해주시고 또 윤정두가 설정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 종목 검색식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직접 보시고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무료 다운로드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이제 혼자 매매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좀 어렵다 하시면 이제 노란톡에서 카톡방에서 같이 자 이렇게 종목이 떴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글로벌이 갭상승 13% 나오고 그리고 16%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찍고 그 사이에 코오롱 글로벌입니다라고 또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이제 같이 해 나가시면 돼요. 병행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우리는 1,000억 원의 기준을 잡는다. 응?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할 게 아니고 요거는 어차피 정형화된 내용이 있어요. 응? 어디에 있어요? 공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 공지 내용 안에. 공지 내용 안에 여기 보시면은 29분짜리 거래대금 단기 공략주의 공략 기법 29분인데 두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날짜만 다르게. 그러니까 대략 한 뭐 15분씩 녹화됐겠죠. 어? 거기서 공지사항에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져야 되고 이 1,000억의 기준 핵심 포인트는 1,000억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1,000억의 기준이라는 거는 거래대금 최상이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최상위 20위가 880억 분이 안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며칠 전에는 거래대금 뭐 1,000억을 넘겨도 20위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전후가 터지면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래서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에서 변동성 종목을 설정해서 본다. 개별적으로야 뭐 500억 이상만 터져도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고 생각한다 하시면 그 기준을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맥락에 보시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을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대부 마그네틱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예를 들어서
150만 주가 터지면 주가도 올라가고 일단 무조건 1,000억은 넘긴다. 150만 주. 응? 그러면은 150만 주 기준에 9시 10분이면 10%. 그러니까 15만 주는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그리고 9시 반에 20%. 그러니까 30만 주는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시에는요. 450만 주는 45만 주는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 기준이 계속 이제 충족이 되고 양봉의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추세 강화가 당일 장중의 기준에서도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점에서는 이제 뭐 1차적으로 시초가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시초가에서 눌렸다. 그럼 다시 시초가를 돌리는 시점, 그게 양봉이 되죠. 그리고 장중에 고점이 형성되고 눌렸다. 근데 그걸 다시 또 돌려칠 때, 돌려치고 올릴 때 그때 기준에 거래가 또 터지겠죠. 그리고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밀려 내려가요. 그럼 밀려 내려가면 저점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혹은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대부 마그네틱이 오늘 기준에 11%의 강세를 띄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러졌는데 그럼 어디서 살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거기서 거래량하고는 상관없이 왜? 이미 거래가 수반돼 있을 때, 거래가 수반돼 있지 않으면은 저점 대비 2%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거래 대금이 이미 실려 있는데 고점을 찍더니 밀려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오는 경우. 그럼 밀려 내려오는 경우에 그러면 어느 지점에선가 저점을 찍고 돌린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 매매를 이어가고 싶다 하시면 거기서 2% 수준 반등이 나오면 거래량하고 상관없이 가격 반발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그 정중 저점이 이탈되면은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 범위만 명확히 지키시면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주력 주든 수익 주든 뭐 단기 공략 주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변동성 종목은 손절 명확히 하셔야죠. 금양이 31,000원 손절 잡아드리고 또 오늘 저점 3750원까지 밀려내렸는데 거기까지 또 이탈이 됐어요. 일단은 손절을 합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거래 터지고 돌리면 다시 보더라도 변동성 종목은 명확히 그건 지켜주셔야 되고. 자, 대보 마그네틱은 그러면 결론은 5분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요. 개장 초에 5분봉이니까 9시 10분까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솔직히 보고 있지도 않든 평상시에 거래 대금도 아예 없던 그 종목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대박 냈다 이러면 뻥이죠. 거짓말이죠. 그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개장 초에 9시 10분에 이다운 연구원님이 올려주신 종목 검색기에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라고 딱 종목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거래는 어떻게 돼? 수반돼 있어요. 그 수반돼 있다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1,000억. 그러니까 150만 주가 터지느냐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역산을 해보세요. 150만 주의 역산. 어떻게 돼요? 150만 주가 9시 10분까지는 몇 주? 10%니까 15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응? 그럼 9시 10분까지 15만 주가 터졌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그 거래량이 수반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거래대금이 거의 뭐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몇십억 정도 거래가 됐었나요? 하여간에 그런 종목이 이미 벌써 10만 주를 넘긴 겁니다. 10분 만에. 60억, 70억을 넘긴 게 10분 만에. 그럼 우리의 기준이라면 600억, 700억, 800억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봐라.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거는 거래대금 1,000억.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에 들어오겠는데 개장 초부터 최상위의 거래대금이 된 거예요. 다른 종목 여러 개가 설정이 됐었죠. 종목 검색기에도 6개인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터져 있고 시가총액도 가장 유리하다. 이거라는 거예요. 현대로템 지금 다시 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현대로템. 눈이 지금 윤정도는 여러 개야. 그렇게 해서 결론은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데 이미 거래가 터진 거예요. 60만 주, 70만 주 평상시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거고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20위가 뭐야? 그 이상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음봉으로 시초가에서 음봉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꼬리 달려 있죠.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음봉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캔들로 그려볼까요?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때의 흐름을 저걸 캔들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초가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시초가가.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음봉으로 내려와 있는 요 위치까지가 시초가 대비해서는 위죠. 그러니까 이 꼬리가 저 양봉인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꼬리는 어떻게 되세요? 여기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꼬리. 그 다음은요.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음봉으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봉인데 꼬리가 이만큼 달린 양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봐라 거래는 터져 있는데 정신 똑바로 챙기세요. 저도 지금 힘들어서 목소리도 그냥 끼역끼역 죽어가는데 야 이거 봐라 응? 양봉인데 꼬리가 위가 좀 기네. 이거 윤정두가 이럴 때는 좀 망설이려고 응? 꼬리를 감싸 안고 꼬리가 짧아질 때 최소 3분의 1 몸통 대비 3분의 1 크기일 때 그때 따라 붙는다 했어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앞전의 교육 다시 넘겨서 보세요. 앞전 고점을 넘기면 개장초 고점을 넘기거나 시초가를 넘기거나 시초가는 이미 넘겨져 있어. 넘기면 어떻게 따라 붙는다 그랬죠. 따라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돌려서 넘길 때 요 자락에서는 따라 붙는데 거래는 어떻게 돼? 미친 듯이 터져 있죠.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그럼 얘는 거래가 완전히 여기서 충족이 다 된 거야. 그런데 10시가 여기란 말이에요. 10시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입했는데 요만큼 자락에서 차익 실현하려고 들어갔다? 뭐 그건 상관없어요. 1% 2% 기준 잡고 차익 실현하고 바닥을 다졌어. 그럼 여기서 사? 신이야? 무당이야? 신이냐고. 이게 바닥일 줄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바닥을 찍고 68,000원을 찍고 2% 69,500원을까지 돌리면 요 정도 자리가 69,500원이에요. 여기서부터 편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돌리네라고. 여기서 차익 실현 못했다면은 가지고 계시는 거고 물량이 전혀 없었다. 나는 늦게 봤다. 그럼 여기선 편입이라는 얘기야. 연구원도 똑같아요. 올려줬어. 검색하는 사이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아예 놓쳤네. 아 짜증나네. 어떻게 하지? 돌릴 때 여기서 편입이라고. 마지노선은 어디야? 요 위에 75,500원 20%까지만 따라잡는다. 여기까지가 편입이라고. 거래가 있든 없든 이거는. 왜? 여기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여기서 매직 시그널 매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매일매일하고 이게 내 기준점에 완전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이거를 하라 그러는데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는 연구원들이 많아요. 안 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뭐 세우글로벌 시가총액 500억짜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연구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뭐 밑도 끝도 없이 사. 내가 느낌이 좋다고 사고 뭐 무당이야 완전히. 응? 그러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따라붙어. 그러니까 잘 보시면 빨간색 박스를 쳐드린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말이 안 바뀌어요. 교육교재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야. 조금씩 시장 상황에 맞게 변형만 할 뿐이에요. 거래대금도 2천억으로 올렸다가 1,000억으로 줄이기도 하고. 초록색깔 선은 중립이에요. 그죠? 20% 이상인데 따라붙는 건 그건 개별 기준이고 파란 색깔은 뭐예요? 차익 실현이죠. 상한가 이탈되고 2% 무너져 전량 차익 실현. 오늘 플러스 2%에 사더라도 오늘 플러스 2%에 사더라도 결론은 1조 이하짜리 20%. 그럼 조금 전부터 복귀 교육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29분짜리 동영상 우리는 9시간짜리 동영상 9시간짜리 동영상 받으셔서 주말마다 보시란 말이야.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니까. 연구원분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응? 아까 말씀드린 1,000억 이상이 터지느냐. 이게 뭐가 어려워. 컴퓨터에 붙여놓으면 되지. 그죠?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어디 뭐 국제 승인받은 거야? 공인받은 거야? 어디 뭐 우리나라 뭐 어디 자격증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냥 윤정두 거잖아요. 35년 하면서 수익률 대 10번 우승하면서 이런 기준 좀 만들어서 했더니 그냥 그대로더라.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지. 윤정두가 어디서 뭐 지리산에서 도 닦다 내려왔어? 산신령이야? 윤정두가 살아로 막 올라가? 이런 기준점에서 대처하는 거야. 이런 기준점에서.
응? 변동성 종목은 이거 이외에도 주력주는 수급의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다음 수급 논리, 이거는 변동성 종목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시초가 돌파, 장중 고점 돌파, 장중 저점 후에 2% 반등, 이거는요 인터넷 뒤지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일반적으로 시초가 돌파하고 양봉이면 사세요. 이런 거는 누구나 얘기하지만 그게 정형화돼 있고 그냥 무조건 시초가 넘기면 사요? 아니잖아. 지금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죠. 어눌하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죽겠어 나도 지금. 녹화도 찍기도 싫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봐야 돼. 현대로템은 얼마인지, 하나솔루션 어떻게 돼 있는지, SK이노베이션은 고점 대비 어떻게 돼 있는지, 카카오뱅크는 2% 이상 더 올라가는지, 현대두산중공 뭐 인프라코는 어떻게 돼, 다 보고 있다고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고 확인이 된 이후에 변동성 매매에서는 반등이 저점 대비 나올 때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편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거 짧게 다 넘기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은 짧게 넘기고 끝내세요. 공지사항에 있는 29분짜리 또 정혜원님들은 9시간짜리를 들으시고 연구원분들도 9시간 들으시고 이거를 매번 어떻게 다 설명하나? 지금은 특별히 짧게라도 설명을 해드리면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오든 장중에 빵 터지든 시가총액 특히 1조 미만의 종목이 또 1조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터진다는 게 장 마감 때 갑자기 한 방에 3천억 터지나? 솔직히 얘기하면 레몽레이는 어제 장 오후장 늦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빠바방 터지고 올라간 거야. 그거 어떻게 따라붙어? 순간적으로. 보고 있으면 따라붙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개장초부터의 기준 시간을 정해놓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터지려면은 질문이 있었어요.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매물들을 잡아가니까 거래 터지는 거죠. 혹은 비율은 제가 생각할 땐 9대1 정도도 안 돼요. 거래대금 터지고 올라가는 게 구명구지. 거래대금 터지고 밀리는 거는 그런 경우는 대량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 소형 잡주에서 뭐 어떤 엄청난 악재가 나왔을 때 개파락 나오고 거래 빵 터지고 밀리는 거 드물죠. 올라가는 거는요. 올라가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오롱 글로벌이 상한가 같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바로. 그럼 갭 상승이 13%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거래가 터진 거죠. 대형주도 갭 상승이 좀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일 때가 있는 거고 물론 뭐 보합에서부터도 올라가는데 장막판에 막 그냥 거래대금이 한꺼번에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야 되고 시가총액 규모에서부터 거래가 수반되는 게 더 유리하고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1,000억짜리가 보합에서 움직이는데 거래대금 실려요? 안 실리겠지. 5% 올라가는데 거래대금 빵빵하게 실릴까? 아니겠지. 막 10%, 15%, 20% 올라와야 거래가 터지겠죠. 올라오면은 막 누군가 팔라고 그러고 그걸 계속 사재 껴야 양봉이 유지가 되겠지. 양봉이 유지가 안 되고 꼬리가 달리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거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최근 기준에 고빈도 거래라는 게 터지고. 그거는 이제 교육 자료를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은 수익이 목적이잖아. 그러면 외워. 대학 가려고 공부할 때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외워요.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돼. 신뢰도가 없으니까 외우기 싫은 거고 안 하는 거고. 그것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매매 사인 받으면 되잖아요. 문자로. 문자로 이 종목은 매매 사인 거의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겠어? 나가는 경우는 개장 초에 다른 종목을 안 보고 있었다면은 대보를 처음부터 기준을 잡고 있었다면 얘를 개장 초부터 쐈겠지. 교육용으로. 비중은 많이 못 들어가니까. 이게 개장 초였단 말이에요. 어제 10시 고즈음 좀 넘었을 때 10시 전인가 10시 좀 넘었을 때예요. 그 대보 마그네틱이 ETF 상품을 빼고 나면은 거래대금이 6위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순위가 230에도 못 들어오는 1조 이하짜리 종목이 거래대금이 6위였다고. 그러면 불기둥 검색식에 나온 종목 윤정두가 만들면 이런 거 다 나와요. 윤정두가 만들면 이런 종목 다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다 나와. 다 나와. 이런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아까
불기둥 검색식에 나와 있는 종목이 뭐였어요? 대부분 마그네틱하고 그린 케미칼이었어요. 이 안에서는 대형 포장은 여기 아직 없고. 그러면 그 거래량에 맞게 개별 매매 기준이 잡히는 거고, 거래가 가장 많이 터져 있는 그럼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대부분 마그네틱 이쪽에서 들여다보는 거지. 이쪽에서 결국은 거래 대금이 개장 초에 계속 터져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고, 우리는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한다. 왜 차익 실현을 하느냐? 2015년 6월 상한가 제도가 15%에서 30%로 바뀝니다. 15%에서 30%로 바뀌었어요.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상따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비이성적으로 상한가잖아. 이슈 하나 불거트려서. 그러니까 상한가 잔량이 뭐 100만 주식 쌓여 있어도 일단 절반은 차익 실현합니다. 그게 원칙이야. 그래 화장실도 가지. 그리고 이 기준점도 우리 연구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가끔씩 틀려요. 자꾸 기준가를. 틀리면 안 돼. 응? 기준을 어느 걸로 잡아줄까를 고민을 해서 올려줘야죠. 응? 그리고 이다운 연구원님도 뭐 식사 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그거 다 올렸으면 어제 자료 물론 한번 위에다 쫙 뿌려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링크라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제 방송 링크라도. 박스영재 TV 영상 나오면 그 링크라도 그럼 본인 거라고 생각해야지. 방송 나서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마케팅 다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고 이탈 후에 차익 실현인데 이탈이 됐어요. 얼마가 74,200원이 이탈이 됐어요. 성향에 따라서 갖고 계시더라도 차익 실현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이탈됐으면 어제는 우린 제로 베이스로 가는 게 옳은 거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다 하십시오라고 74,800원일 때 74,200원 이탈되면은 미련 갖지 말고 차익 실현. 우리는 여기서 재편입 안 합니다. 이 기준. 끝. 월봉으로 놓고 봤더니 얼마나 좋아요. 원래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길어졌는데 월봉으로 놓고 보면은 얼마나 좋냐라는 게 상승 장악형 떴어. 거래량 수반되고. 장악 확인형 떴어. 거래량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 나왔어. 대박. 여기서 왜 못 사? 바보야? 교육을 안 받아서 못 사죠. 윤정도는 왜 안 샀어? 시가총액이 안 맞아 우리하고. 그러면은 캔들 패턴으로 장악형일 때 이 가격에 사서 패턴상 매도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디가 매도가 나오냐면은 패턴으로만 기준 잡으면 꼬리 달렸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우리 기준점 말고 우리는 병행을 하잖아. 근데 그 기준점 말고 결론적으로 이 전체 몸통의 2분의 1이 훼손될 때 그걸 기준을 잡으시든가 아니면 이 몸통의 2분의 1이 훼손되는 요 지점을 차익 실현의 범위로 삼습니다. 왜? 패턴 매매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죠. 그 다음에 다시 장악형이 떴는데 이건 중앙 초록색이죠. 결과론 쪽인 게 아니야. 이만큼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해야지. 그런 거짓말 안 해요. 왜? 거래 대금이 없는데 뭔 개뿔이나.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매직 시그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해석도 긍정적인 게 없고. 그 다음에는요. 잉태형 우리는 별 두 개니까 안 봐. 거래도 없어. 잉태 확인형 떴을 때 요 자락에서 보는 거예요. 55,000원에서. 근데 거래가 솔직히 제한적이야. 이 종목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돼 있지만 우리가 전체로 볼 만큼의 거래 대금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상승 때 확인형에 편입을 했는데 이 몸통의 또 절반을 훼손시키네. 그럼 여기서는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때 확인형이 어디서 여기서 6만 원대 초반 또 6만 원대 중반. 이 6만 원대 중반 초반이 어제 이다운 연구원님이 9시 10분에 올려둔 그 가격. 이야 월봉상 이런 대박이네. 상승 잉태 확인형 별 3개짜리가 떴어. 이야 이제부터 거래 제대로 터지고 가는구나. 다음 달도 기대해 볼 수 있네. 편입을 해서 만약에 미끄러지면은 패턴상의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얘기예요. 패턴상의 차익 실현은. 응? 차익 실현 보면 쫙 그려드린 거야. 빨간색은 편입, 초록색은 관망, 파란색은 차익 실현. 이게 이제 달달달달 외워지면은 여러분들 거고, 외워지지 않으면 전문가 독립 못하는 거고, 뭐 그냥 마케팅만 배워서 거짓말쟁이 하는 거고, 또 회원님들은 저게 달달달달 외워지지 않으면 개별 매매 솔직히 못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윤정도 매매 사인 드리는 거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되죠. 이런 건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5에서 10거래 이상의 하락 추세 지속 이게 어딨어. 거기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도저히 시간도 못 해드려.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들어 몸이 지금. 거기에 여기 하나 안 보이는 거 있죠. 뭘 알려드려요? 변동성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려요. 변동성이 없는데 무슨 신뢰도가 있어. 변동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되든 12,000원이 되든 이렇게 움직여야 그게 변동성인 거지. 평상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 그런 기준점을 정형해 놓은 게 윤정도 자료라는 거예요. 1.5배에서 최소 3배 이상 그게 생산 과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뭐 하락 추세가 지속되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면 돼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끝이잖아. 윤정도는요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 그럼 마지막 자락에서 꺾여지는 꺾여지는 4대 천왕이라는 게 이거예요. 짝짓기. 바닥에서 떴을 때 망치형이라면 고점에서는 교수형.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 얘가 뜨면 매수, 얘가 뜨면 매도. 근데 얘가 뜨기 전에 얘를 훼손시키면 매도. 그 훼손시키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맛 문내이사의 책을 가지고 와봐. 거기에 써 있나? 없어요. 300년 전에는 이런 변동성 매매를 하질 않아. 가끔 가다 보면 무슨 뭐 천일선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무슨 뭐 8일선 얘기. 옛날에는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 200일선이었다고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뭐 5일선, 3일선도 쓰고 앉아있는 판에. 그리고 분봉 보시잖아요. 분봉 매매를 하고 있는 판단에 무슨 200일선을 보고 앉아있고 600일선을 보고 앉아있고 1000일선 막연하게 그걸 보는 근거가 뭐야? 그럼 대답도 못해. 그냥 잘 맞는데. 그건 우물한 개구리인 거지. 전체 데이터 뽑아봤어? 검증 받아봤어? 그러니까 그런 선무당처럼의 그런 거 가져가지 마시고 이런 거 명확하게 모르시면은 응? 모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이 뒤에 나와 있나? 뒤에 혹시? 안 나와 있네? 이것도 퍼다가 넣어드릴게요. 모르시면은 모르시면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문난님 같으신 경우 또 우리 놀부파파 선생님도 VVIP 방에 이제 와 계시는데 옛날 놀부파파 선생님 그 교육자를 보시면 손글씨로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신 부분들을 자료로 올려주셨었어요. 그렇게 돼야 돼. 그냥 모든 걸 뭐 날로 드시려고 하지 말고 날로 드시려면 그냥 윤정도한테 머슴 일로 와봐. 네가 머슴 역할 해. 예 알겠습니다 마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하고 매매 사인 들으면 그냥 신뢰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최악의 경우 손절이 나오면 뭐 손절 부분도 대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죠. 보여드릴게요. 36강에서 어차피 늦어진 거.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회원님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문자 사인 받고 매매 사인 받고 윤정도 믿고 가는 거하고 그러면서 차분차분 시간이 약이라고 듣고 배우다 보면은 그렇게 배워져요 사실은. 응? 지금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찾아다가 또 갖다 붙여다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드려야 되는 거고. 응? 여기 있잖아요. 남들은 책을 드리면 출력을 해서 스프링 노트에 붙여놓고 손글씨를 이렇게 써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내가 월요일부터는 연구원분들 이렇게 공부시킬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공부를 해도 쉽지가 않은 게 시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 그런다. 이걸 배우기 싫어하는 거니까 연구원 친구들은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모자르다고 배울 게 끝이 없어. 잘 생각하세요. 지금쯤이면 벌써 딱 결론이 나오는 거야. 지금쯤이면. 그럼 뭐야?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이런 도서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윤정두가 직접적으로 기준 잡아서 기본적 분석도 하고 기술적 분석도 해서 기준 잡아주면은 나는 그냥 믿고 따라갈란다. 그게 제일 속편하고 두 번째는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윤정두도 하루하루가 날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다 죽여버려야겠지. 이 바닥을 평정하겠다. 매매로 평정하든 혹은 뭐 전문가가 되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대부마그네틱의 200만 주의 기준의 80%를 기준 거래량으로 합니다. 다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00만 주가 터져봐야 몇이에요? 7이죠. 터져봐야라는 표현은 7이면 엄청나게 높다고 표현했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가총액 6천억짜리가 거래대금 7위에 올려졌다. 그랬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나온 건데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대부 마그네틱을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은 상한가 간 종목 그 다음에 따라 붙는다. 도박장 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건 선택하기가 힘들죠. 누가 꼬시기 전에는 윤정도가 강하게 꼬시기 전에는. 그런데도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아유 나는 욕심 없어요. 대부 마그네틱에서요 한 3%만 수익 보고 나오려고 그래요. 아유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냥. 결론 뭐야? 상한가 수준의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올라요? 그러면 리튬 관련해서 이래 좋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들 얘기 듣고 그거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번 상한가 간 게 그 다음날 추가적인 강세를 띠기에는 이거를 이끌어냈던 쪽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지분 신고해야 돼 그러면. 그럼에도 강하다면은 강한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대처하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이 변동성, 이 수준의 변동성, 시초가 대비해서 명확히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시초가 대비 대부 마그네틱이 10%의 등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랫방향이 아니에요. 아랫방향은 뭐 우리가 왜 들어가. 시초가 대비 플러스 10%가 나오려면 대형주의 경우는 플러스 5% 7% 이상이 나오려면 80%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제 기준에서는 1,500억이 그렇게 큰 거래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2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오면서 1,5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터지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갈지 지금처럼 꼬리를 달고 내려올지 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1시 다가가는데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세게 돌려줄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전일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이 거래량의 80%가 아닌 그대로 200만 주가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한가인데도 가지고 오셨다면은 당일날 가지고 오셨다면은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지금 고점 대비 7% 밀렸어요. 다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차익 실현의 기준도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1.2만짜리 종목은 1.5에서 3%또 내가 편입한 단가에서 수익 10% 이상이면 이 정도의 기준에 또 이 정도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어. 그러면 오늘 걸로 봅시다. 오늘 거의 기준에서 보시면은 대부 마그네틱이 3% 전일 대비해서 강세예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런지는 고민해 보죠. 이런 기준의 시가총액 극대형주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수급이 들어와야 걔네들은 움직여요. 대형주가 이슈 가지고 수급도 없이 움직이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자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결론적으로 대부 마그네틱의 경우는 비중을 교육용으로 1, 2%뿐이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이거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어제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야간 방송이든 오늘 장중 방송이든 다 지들이 추천했다 그러고 왜 추천했어요? 이런 기술적 분석 하는 놈 단 한 놈도 안 나올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 함부로 해서. 그래 놓고 보도자료 아까 그 신문기사 하나 보고 우리 직원들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자료 하나 갖고 나와서 이게요? 리튬이요? 리튬이 왜? 그러면 주가에 반영됐는 애서 다 반영됐지. 거품이지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있지. 여기서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떠니? 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주봉상 양봉의 크기가 몸통이 더 커요. 힘이 아직까지 세다라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거래가 이 정도 수반된다면 한 번 더 본다는 얘기고, 일봉의 기준에서는 꼬리가 크게 달렸어요. 근데 한 가지는 거래가 터져 있고 전일 대비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의 세기가 메이저 외국인 기관은 안 들어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누가 샀던 간에 그 큰 힘의 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은 개뿔이나 볼 이유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평선을 안 보는 게 왜 안 봅니까? 바보들도 아니고 단순히 이평을 왜 봅니까? 자꾸. 지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21선까지 밀리고 내돌리면 역회된 슐도 아니라고 지난 주말에 악을 쓰고 교육을 해드렸죠. 응? 결론적으로 이격도를 보면은 대보 마그네틱이 올라설 수가 없어요. 이 이격이면은 매도의 과열의 범위이지. 여기서 꺾이는 순간부터 과열의 범위야. 꼬리 달리는 순간부터 모든 지표는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여간에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본다. 얘나 MACD 오실레이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평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주월봉 분봉까지 다 똑같아요. 어느 쪽을 보느냐, 대신에 수치를 어느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편입 구간과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소너 모멘텀 차트 위주로 보게 되고, 수치는 교육을 따로 별도로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길게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를 그냥 썼다 버리래 같으면은 의미가 없죠. 근데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장 막판에 음봉으로 쭉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는 거야. 왜? 다음 주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된다면 얘는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쉬어가더라도. 그 하루 이틀 쉬어가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쉬어가는 구조가 나오는지. 대형주랑 다르게. 대형주는 가면 쭉쭉쭉쭉 가잖아. 근데 대형주가 상상상 가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소형주의 기준에서 누군가 끌어당긴다고 했을 때 지분 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편입에 매집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아니 얘에서 수익을 왜 못 내요? 얘 수익 아주 쉽잖아요. 이거 수익을 왜 못 내? 오늘 기준에 우리 연구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수익 못 내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 뭘 들었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 아니잖아. 한두 번 설명드려요. 모든 분들께, 연구원분들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 VVIP 회원님들께서도 홈페이지 오시면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 9시간짜리 교육자료 들으실 수 있고, 총 45시간짜리 들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 빨리 네이버에서 찾아서 오셔가지고 저 교육자료, 우리 정회원님들은 특히 교육자료 신청하는 거 다시 또 채팅방에도 올려드리세요. 이쪽 유료방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45시간짜리, 9시간짜리 이런 거 다 안 들으셔도 돼요. 압축된 것만 들으셔도 돼요. 별로 내용 길지도 않은 거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하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뭐 이렇게까지 공부해 윤정두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거 윤정두 머리에서 나온 거지. 그리고 윤정두가 다 해줬지. 그걸 다른 사람들도 배우고 나보고 배우라고. 난 싫어. 네가 알아서 해 윤정두. 네가 이러면 되지. 응? 이 문자 사인 줄 수 있으면 문자 사인 주고. 응?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현대로템이 보합 공방까지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수급 쭉쭉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케미컬, SK 이노베이션 땡큐하고, 카카오뱅크 일단은 이제 하방 잡고 이제 4% 이상 5% 이상 막 돌리고 있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좋고, 금약만 오늘 이렇게 되면은 순절범위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 기준점에서 한번 다 복귀해 보시라 이거예요. 무조건 다 성공한다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무조건 다 성공을 하나? 지금 줄 그어드린 게 아까 그어드린 부분이에요. 아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저점 라인이 이탈이 된단 말이죠. 저점 라인이. 그 이탈이 되는 범위들, 그 범위에서 이제 2% 들어올리면 뭐 나는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어요. 왜? 오늘도 거래는 터져 있으니까. 오늘도 거래는 터져 있으니까. 다만 전일의 물량을 가지고 오시고, 특히 오늘의 경우에는
그럼 종목은 발굴이 된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VVIP 방에 수년씩을 그 이상을 같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윤정도 네가 포트폴리오 짜주고 전략 잡아줘. 이렇게 변동성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주력 종목을 하니까. 응?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정두가 지금 기준에서 한 가지는 이제 포트 짜주고 다 할게 신뢰도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요, 내가 매매는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걸 못해요? 매매는 할 수 있겠는데 종목 발굴을 못하겠어. 그것도 교육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교육에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조금 교육하시기가 힘드신 거지. 받으시기가. 종목을 발굴해서 줘. 그럼 내가 알아서 매매할게. 지금 종목을 발굴해서 드린 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어제 이다운 연구원님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럼 복귀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제 이미 노출이 돼서 야 다 오른 걸 왜 주냐가 아니라 개장 초에 그러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돌려질 때, 어제는 개장 초에 못 잡았지만 오늘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밀렸다 돌릴 때 시초가 넘길 때 잡아 못 잡아? 잡죠. 1.5% 돌리는 거니까 잡을 수 있어요. 아이 그건 좀 무리수가 있는데, 그럼 다시 음봉 떨어져서 미끄러졌다가 다시 돌리면서 앞전고점 넘길 때 잡아 못 잡아? 잡을 수 있죠. 에이 근데 10분 만에 저걸 판단하기가 그런데,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응? 우리가 문자까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니까 나도 이런 거 잡고 싶어요. 막 서두르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러면 쫙 멈춰 계셨다가 한번 눈치를 훌쩍 보는 거야. 에이 어제 상한가인데 이거 또 가겠어? 근데 변동은 나오거든요. 어제가 터진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중립의 범위로 좀 설정을 하셔도 돼요. 왜 중립이냐? 거래가 없어. 전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차익 실현입니다. 당연히 고점에서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이지. 일단은 무조건 차익 실현이지. 여기까지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차익 실현입니다. 근데 이제 신규 접근 범위에서 중립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고, 그 중립 범위에서 이게 저점이 형성이 되고 돌려졌어. 그러면 2% 돌려질 때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됩니까? 그럼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터져서 따라붙어 여기까지 따라붙는 건 맨 꼭지까지. 아니 실패가 되면 손절을 해야지. 손절을 안 하겠다면 욕심쟁이 우후후지 무슨 사자마자로 폭등 무조건 폭등 나와야 돼? 아니 84,000원까지 올라갔어. 11%야. 거래는 터져 있어요. 따라 붙어야죠. 농담해라. 그런데 미끄러졌어. 그럼 그때는 손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기서도 나는 공격적이야? 그럼 거래 터졌으니까 오전장이니까 야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여기 믿어볼 거야. 하지만 믿어 못 믿어 하면 여기서 편입이지 또. 그리고 나서 원칙이 2% 3% 조정시. 또 어떤 기준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거 뭐예요? 이탈됐잖아. 그럼 이탈되면 손절하자고 했잖아요. 약속 지켜야죠. 복수전 한번 해보겠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 올라와서 2% 이상 안 됐어. 또 여기서도 복수전 한번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2%안 됐어. 만약에 요 자락에서 지금의 저점이 78,300원입니다. 78,300원 대비해서 2%면 얼마예요? 16.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8만 원 잡읍시다 우리가. 8만 원을 넘길 때에 요 8만 원을 넘길 때에 요 기준에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초록색입니다. 손절을 명확하게 두고 편입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오면 안 들어가고, 만약에 들어와 거래도 없이 찔끔찔끔, 그럼 나는 매매하고 싶으면 저기서 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저기서. 왜?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 손절의 범위든 어떤 기준을. 응? 아시겠죠? 그리고 주요한 구간 뭐 매직 계산기로 딱 두들겨 봤더니 지금 보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78,900원, 78,700원 뭐 이렇게 공방인데, 예를 들어서 78,900원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2분의 1 그 지점에서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에서. 일단은 얘부터 캡처를 뜨고 하나하나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슝슝슝 지나가야 되는데 슝슝슝 지나가면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니까 교육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는 거야. 아, 힘들어요. 25일 12시 56분이야. 와, 이 시간 오늘 무지하게 빨리 가네. 5분봉. 그리고 좀 이따 주봉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조금 이따 호롱 글로벌 체력이 지금 오늘 너무 힘든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일 그 대보 코론 글로벌을 하게 되면은 원래 코론 글로벌을 길게 해야지. 예? 얘는 지는 애고 걔가 뜨는 애라면. 그죠? 64,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직 계산기 자르겠습니다. 이쪽에 체력을 다 쏟아부었고 코론 글로벌은 이제 짧게 할 것 같은데 슝슝슝 가야지. 막 한 5분 만에 놓고 끝내버려야죠. 뭐. 편입의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거래량 기준에. 거래 터졌어 안 터졌어? 터졌잖아. 200만 주 이상 어제보다 더 터졌잖아요. 그런데 밀려 내려와서 무지하게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힘이 저 위까지 올라간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받아서 더 끌고 올라갈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서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1.5 혹은 뭐 3% 혹은 1에서 2%요 기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저가와 고가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리고 고점을 넘겨도 편입의 기준이 설정됩니다.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보면 돼요. 시가 저가까지 뭐 밀렸을 때 거기서 편입한다 이런 기준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매집이 돼 있지 않아. 이슈 때문에 한번 터졌을 뿐이야. 어떤 종목처럼 뭐 매집도 돼 있고 그래서 기준점을 좀 설정할 수 있어서 수급 논리에 대한 그래서 밀리면 뭐 추가 편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되질 않잖아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철저히 8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8만 원 되면은 2% 문자를 내보냅니다. 2% 시가총액 규모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준에서도 얘는 어떻게 돼요? 장악형의 기준에 얘가 중립이었다면 여기는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가 실려 있는 장악형의 흐름, 다음 주에 장악 확인형, 그 다음에 새로운 월봉에 대한 기대 요인을 가져가 보자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장악형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얘는 중립의 범위. 왜?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 애들은 변동성이 안 나와. 변동성이 안 나온다는 거는 앞전 그 캔들 크기, 평균 캔들 크기보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강화시켜 주거나 바꿔줄 만한 그 흐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대보 마그네틱은 전량차익 실현이 된 이후에 재편입을 모색하는 기준이 된다. 분봉에서 충분히 개상초에 접근해서 어떻게 최소 5%에서 7%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기준이 된다. 이 종목을 들여다보는 거는 다 필요 없다. 뭐 리튬이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 돼요? 현대로템 플러스 전환이에요. 다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거는 거래대금이 3위에 올려져 있는 최상위의 종목이니까 우리가 윤정두가 교육해드리고 들여다보고 다음 주도 한번 그래도 시가총액 6천원 넘겨놨고 또 2차 전지 관련 주고 하니까 미래나노텍도 우리가 공략을 했었고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지. 이게요 리튬이요 뭐 리튬이 뭐 주가에 다 반영돼 있는 거 뭐 어쩌라고. 현대 로템까지 같이 봅시다. 이렇게까지 됐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종목 하나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변동성 종목,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기둥방에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다의 심리를 이해를 해요. 답답하고 빨리 수익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목 하나 나오면 몰빵하고 그러시지 말란 말이야. 또 금양 같은 경우 미련 남잖아요. 손절범위 31,000원 이탈됐는데 또 3750원인데 그러다 보면 자꾸 가져가게 돼. 그럼 저가가 3450원이야. 거기 이탈되면 이제 오후장에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3450원 대비해서 돌렸죠. 얼마예요? 31,000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편입하는 거야. 복잡하죠? 단타 종목 어쩔 수 없어요. 자르고 끊는 게. 응? 그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금양의 경우에는 재차 들여다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뭐 월요일이든 또 오늘 기준에 월등하게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든 프로그램 수급 들어와서 강력하게 돌려서 따라붙었더니 걔들이 또 때리고 차익 실현은 나간다. 어쩔 수 없어요. 단타 종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좋아서 들어가 정신 나간 거지. 응?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처할 쪽은 기계적으로 대처합니다. 아시겠죠? 현대로템의 기준은 38만 주 프로그램에서 추가 편입이 들어오면서의 기준인 거고, 얘는 얼마의 추가 매수 사인이 나갈까요? 얘는 추가 문자 사인은 세 번째 문자 사인이 될 거고, 나가게 되면 3,500원. 그래, 라이브 방송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들여다보면서 그때 돼서 또 판단해서 추가 편입을 할지 차익 실현을 할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차익 실현보다는 추가 편입의 무게감을 월등히 잡고 있죠. 만에 하나 프로그램 37만 주 들어오다가 마이너스 37만 주로 37만 주 40만 주 사다가 100만 주 팔 수도 있지. 그래서 주가 확 밀리더라도 우린 차익 실현보다 가져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거 갑자기 막 밀려야 차익 실현해야지. 그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직장 다니고 계신데 거기다 대고 윤정두가 이거 갑자기 프로그램이 한 40만 주 까고 있는데 때리고 있는데 이거 29,700원에 팔았다가 좀 이따 다시 삽시다. 되냐고. 그러니까 전략 부분이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조절해서 문자 발송해드리고 매매 센 드리니까 차분하게만 대처하십니다. 차분하게.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12월까지는 이 수익 이상이 나와야 돼요. 지금 28.4%의 하반기 수익인데 월등히 더 나와야죠. 이런 수익이. 예? 또 10월 이후에 두 달 동안의 수익이 10.7%인데 이 수익이 월등히 더 나와야죠. 왜?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포함 안 시키는 수익이 많잖아요. 카카오뱅크, 금양, 현대로템 이런 수익 범위들, 포스코케미칼 이런 수익 범위들이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보 마그네틱의 전략은 8만 원입니다. 예? 라이브 방송이 그것도 유리하죠? 8만 원입니다. 엄마 쭉쭉쭉인데 프로그램이 안 사네. 아쉽네요.